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그 안의 내용을 모두 소개시켜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에 실려있던 앙드레 지드라는 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작가죠. 이 작가의 이름이 이 글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글의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애니더 스타키라는 분이 앙드레 지드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앙드레 지드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였을 때 소련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련 여행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애니더 스타키라는 분이 앙드레 지드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앙드레 지드가 소련을 방문해서 소련 방문기를 작성한 부분은 꼭 사상이라는 책이 아니더라도 번역되어 있는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글은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에 실려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번역가가 이시호라는 분입니다. 이시호라는 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소개시켜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애니더 스타키라는 분이 정리했던 앙드레 지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제 화면에 이 사상 창간호에 실려 있는 글 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뜰 겁니다. 한글로 이렇게 뜰 텐데요. 이 당시 원문은 한자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맞춤법하고 상당히 다르게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당시가 1952년이니까 6.25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활판이나 이런 게 아주 조악한데요. 그래서 한자 이런 것들이 조금 뭉개져서 알아보기 힘든 한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맥락상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이제 추가돼야 되는 부분은 제 화면에서 원문을 보실 때 갈로 한 부분은 이제 제가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 아시고, 그 당시의 맞춤법이나 그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만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애니더 스타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에란이라는 나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에란의 더블린 킬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에란이라는 나라를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이 에란이라는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에란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이 당시에는 적었는데요. 이 한자, 에란이라는 한자를 중국 사람이 읽으면 아일랜드로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이 쓰던 한자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상 아일랜드가 아니고 에란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애니더 스타키라는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킬린이라는 곳에서 출생했는데요. 옥스퍼드의 소머빌 대학하고 파리의 소르본 대학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불문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파리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적은 글을 번역한 사상계 9월호 글을 보는데요. 1920년대에 앙드레 지드에게는 일대의 변화가 생겼다. 자기 자신의 상극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기에 대한 집착심에서도 벗어나 죄악과 개인적 자유의 문제뿐만 아니고 객관적 고찰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상극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이 이전까지 1920년대 이전까지 앙드레 지드는 내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향성, 요즘으로 치면은 내향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 이 내면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얘기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객관적 고찰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렸다 이런 뜻이죠. 그는 아프리카 탐험 여행을 하였는데 불과 1년도 못 되어서 도루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고 적도 지방 불란서 영토에서 백인 통치자들이 토착인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서 그는 고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앞으로 나한테는 깊은 비극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희생자와 패잔자의 옹호자가 되었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더 동정적인 처우를 요청을 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평등을 요구했고 식민지 토착인들을 위해서는 여행기에서 보호를 호소하는 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도 들도 옹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소련을 간 것도 이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소련을 어떻게 표기했는가 하면은 쌍시옷에 오 해서 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체로 이 당시에는 연자를 한자로 썼습니다. 연방할 때 그 연자를요. 그래서 소는 우리나라 말로 쓰고 연자는 한글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소련을 간 것도 이때였다인데요. 그가 기독교 정신이 극히 왕성했던 시절에도 변함없는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는 정언한 일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대해서 1931년 그는 인류의 행복은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 자유주의라서 목적 없는 자유, 목적 없는 개인주의가 너무 많죠. 아마 앙드레 지드도 이 당시에 인간의 자유를 지금 우리가 겪는 자유의 폐단과 비슷한 형태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1년에 발표한 희곡 에디프, 이 에디프는 프랑스 말인데요. 그냥 영어식으로 하면은 오이디푸스입니다. 희곡 오이디푸스에서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개인의 자유를 제일 높이 평가하는 그 개인에게 닥쳐오는 최후의 완전한 파멸을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 다시 읽어보면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제일 높이 평가하는 개인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최후의 완전한 파멸을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란 그것 자체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며 이기주의나 자아 표현 이상의 어떠한 이상, 심지어는 어떤 의무에도 연결되지 아니하면 스스로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드는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드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에 관심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주의나 자아 표현이 어떠한 이상이나 심지어는 어떤 의무에라도 연결되지 아니하면 스스로 파괴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리하여 인간에게 어떠한 책임감, 의무감을 탐구하게 된 그는 공산주의에서 드디어 이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그 봉사를 전 인민에 대한 봉사라는 이상과 더불어 그 규율 또 완벽한 개성의 표현 및 가장 건전하고 전체적인 형태의 자유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만 목적을 두면 가공할 허무에 빠지는 법이다 라고 말하게 되게 마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2년 그는 개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충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말한 바도 있고, 일부 인사들이 공산주의와 개인주의 간에 만들어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대척을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인 동시에 개인주의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앙드레 지드는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고 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상태이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의 목적으로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공산주의가 자유의 한계를 짓고 또 공산주의도 그 한계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독특한 사고를 또 희망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서방 세계를 얽매어 파멸애로 이끌어가고 있는 특권, 세습이란 편파 및 자본주의의 전과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 이런 뜻이겠죠. 자본주의의 전과실 과정을 비난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보수주의자들에게선 이미 사멸했거나 혹은 사멸해 가고 있는 것밖에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그 전성시대가 지나간 것을 우둥키고 있는 것이 우열한 노릇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열한이라는 것은 뭐 아주 우수한 이런 뜻이 아니고 어리석을 우자에 열등할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본주의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멸망했거나 멸망해 가고 있는,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 꼴이고, 이미 전성기가 지나간 그것을 지키고 있는 어리석고 열등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